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4년도 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필기의 제3과목이죠. 소방 관련 법령 강의를 하게 될 이승화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공개 강의니까 한번 들어보시러 오신 건데, 법령은 사실 이게 해도 끝이 없어요. 암기를 하자니 범위가 너무 넓고, 이해하자니 이해는 더 어렵고. 자, 그러면은 25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보면은 이제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개정되었다? 그럼 그 개정된 내용을 또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6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법령을 공부하는 게. 이 6가지 법을 처음부터 총칙서부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까지, 규칙까지,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할 때 순서로 한번 말씀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공통사항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공통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냐? 자, 법을 이제 뭐 법 없이 또 산다, 법이 있어야만 한다, 뭐 그러지만 법을 한번 보는 법, 우리가 찾아서 보는 법. 그러니까 교재에다가 이 많은 법을 다 수록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의 어떤 뭐 별지라든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 전체적으로 법을 보는 법, 그 다음에 뭐 관련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될 그 관련 법의 각각의 목적이나 정의,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냐면 개정사항이 있어요. 개정사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2년 12월 1일 날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제 개정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간략 드리고, 요 2교시가 아주 키포인트예요. 개정사항도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벌칙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혼동되는 거. 여기는 1년에 1,000만 원인데 요 다른 법으로 가면 300만 원이야. 과태료는 조금 접어두고 무엇부터? 벌금형부터. 그 다음에 벌금하고 연관되어 있는 행정처분, 가장 많이 나오는 행정처분,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를 해서 개정사항도 얘기하고 벌칙도 얘기하지만 소방 관련 법에서 나오는 위원회가 참 많아요.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근데 나는 저 많은 위원회에 소속된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위원회를 전체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런 정리가 필요하느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3교시에는 왜 벌칙과 위원회 이거 정리를 왜 이 시간에 하느냐?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23회에 기출문제를 예시를 들면서 왜 이게 필요한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나중에 시험 때 다 와서 다 불안해요. 법은 많은데, 벌칙도 많은데, 이거를 나는 분명히 이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는 거. 예, 그것을 제가 이제 유인물로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넘어가면 좀 더 귀에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항상 그래요. 이제 마음이 앞서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설명을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에 제 소개를 잊었답니다. 제 이름은 이승화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학원에서, 모아 소방 학원에서 1차 관리사 필기와 2차의 설계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에서는 법령하고
지금 과목에 수업을 하고 있는 법령하고 해당 과목하고 구조 원리를 주로 맡고요. 네,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설계 및 시공인데 구조 원리, 설계 시공하고 연관이 깊죠. 그 다음에 또 법령에서 가장 아주 꽃이죠. 꽃. 법령의 꽃, 시설법하고 연관이 많아요. 설계 및 시공은. 두 개에 걸쳐서 1차도, 2차도 강의를 하고 강의한 지는 좀 몇 년 됐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공개 강의 듣고 그래 법령 또 이제 지난주에 구조 원리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듣고 한번 믿고 1차를 합격성까지 합격하는 그 길까지 가자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 윤 교수님 위험물하고 유체역학 담당하신 윤 교수님하고 저하고 믿고 따라오시면 후회는 없고 좋은 성과 이루실 거라고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법 한마디로 정의하면 법 뭐예요? 그냥 보면 누구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권고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명령이나 권고를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해요. 예, 크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항상 나와요. 소방, 청장은, 시, 도지사는 이러고 나옵니다. 관계인에게 피난을 명령했을 때 관계인도 따라야 되고 그 거주자도 따라야 한다, 해야만 한다, 명령. 자, 근데 이제 명령을 내렸어. 어겼어. 명령을 딱 내렸는데 어겼어. 이걸 이제 위반해. 위반하면 이때 뭐가 들어가는 거야? 벌칙이 들어가는 거야. 자, 벌칙이 들어가는데 행정처분만 있는 것이 있고 행정처분하고 벌금이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그냥 과태료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벌금 돈 내죠. 과태료 돈 내요. 벌금은 돈만 내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기록이 남아요. 말 그대로 이게 딱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남아. 그게 기록이. 근데 과태료는 그 돈 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300만 원의 과태료하고 300만 원의 벌금하고 사실은 누가 더 센 거예요? 얘가 센 거예요. 네. 법이라는 건 이 순서대로만 교재가 이렇게 두꺼워요. 법이. 네. 그러면 두꺼울 때 그걸 다 어떻게 보느냐? 굵은 글씨로 주체가 누구인지 이거를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이렇게 지루한 법은 얘기하듯이 풀어야 돼요. 얘기하면서.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PPT 띄우면서 설명하다 보면 이거 글씨를 모르시는 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냥 읽어야 되는 거거든. 읽어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노란색을 탁 띄웁니다. 그럼 노란색 띄우면 눈치 있는 분들은 얼른 밑줄을 그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막 이게 제목에 막 이렇게 파란 띠도 막 둘러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 뭐에 대한 설치 이렇게 뜨면 이렇게 파란 띠를 두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눈치 빠른 사람은 그냥 형광펜으로 한번 쫙 긋습니다. 그게 이제 암안내에 있는 신호인데 법은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시는데 이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법 어떤 체계로 돼 있는지. 법은요,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자, 여기까지고. 자, 그러면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시행령. 자, 법 어떻게 해야 한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예시를 잠깐 들 텐데. 자, 그러면 시행령에서 나왔는데 그 나온 거에서 건축허가 동의야. 건축허가 동의를 해당되는 범위에 속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건축물은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건축물을 받아야 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시행령 가서 찾으면 돼요. 근데 딱 들어가서 범위를 딱 찾았어. 아, 주차 대수 20대, 실내 주차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자, 이러면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받으려면 서류는 뭐지? 그러면 그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합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게 바로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순서로 되어 있고, 자, 행정규칙이라는 건 이제 법 아래, 그러니까 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에 예를 들어 뭐 자탐 설비를 했다. 그러면 자탐 설비를 하는데 그것의 설치 기준은 별도의 고시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 뭐 기술 기준, 성능 기준 이런 것은 행정 규칙에 가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검색하는 거 처음에 이제 법제처 사이트를 딱 들어갑니다. 법제처 사이트. 여러분들이 나눠든 유인물이 너무 이제 제가 이게 용지가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예, 여기 화면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제처 사이트를 딱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법제 업무, 정보 공개, 지식 창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소방기본법이야. 그럼 여기다 현행 법령에 바로 소방기본법 찾으시면 돼요. 딱 클릭하면 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좌측에 쭉 나오죠. 기본법, 뭐 소방기본법. 요 예라는 거는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시행될 예정인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되는 요 기본법. 그 다음에 기본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시행령, 그 밑에 시행규칙. 그런데 내가 지금 기본법부터 볼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이제는 그 법 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자탐의 기술 기준을 찾아보고 싶어. 그렇잖아요. 화재 안전 기준을 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 또 개정됐나? 찾아봐야 돼. 그러면 바로 치시는 게 아니고 법제 업무 정보 여기에 딱 들어가면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훈련 여기 안에 제가 쓸게요. 이제 행정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딱 클릭을 하면 여기다 마우스 딱 대면 행정규칙이 있어. 그럼 맨 끝에 훈령, 예규, 고시라고 뜹니다. 그러면 얘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 화면은 아니에요. 현행 법령이 아니야. 여기로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다 넣고 똑같이 검색에다가 자탐 이렇게 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소화기구다. 그러면 소화기구 만 쳐도 되고 소화기구만 딱 검색을 치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 소화기구로 시작되는 기준들이 나와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성능 기준. 근데 이제 앞 글씨가 빠른 것부터 나오니까 이제 기술 기준이 먼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해당되는 거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법령은 바로 현행 법령 여기서 치면 되지만 내가 화재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법제 업무, 행정규칙의 맨 끝에 있는 훈령, 예규, 고시에 들어가서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기본법을 아까 치고 들어왔습니다. 소방기본법이야. 소방기본법. 자, 본문 구성을 내가 좀 클릭한 게 얘거든요. 기본법. 본문 구성 보니까 기본법하고 여기는 이렇게 있고 제 1장 총칙, 그 다음에 조, 목적, 그 다음에 2조는 이제 정의고요. 자, 이 2조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1항, 그 다음에 1항만 끝날 수도 있어. 1항, 2항, 3항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항, 그 다음에 1호, 2호, 3호 이렇게 있고 다시 2항 없으면 뭐 3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 조, 항, 호, 그 다음에 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본문 구성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법을 이렇게 딱 봤어요. 법을 딱 보니까 예를 들어 바로 한 장 넘기면 이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예시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시설법이에요. 소방시설법. 이제 소방, 시설 딱 여기까지만 쳐도 여기에 관련된 앞에 글씨가 이것으로 시작되는 몇 개가 떠요. 그러면 해당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원래 원문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야. 이제 딱 쳐고 들어갔어. 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몇 조? 제 2장 1절 건축 허가 등의 동의. 그래서 제 6조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하고 딱 뜹니다. 이게 지금 훈련 예비 교시 거기서 지금 들어가신 거죠? 아니죠. 지금 기본법은 아까 이거에서 여기서 끝났다 그랬잖아요. 여기 현행 법령에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기본법. 지금 그 건축허가 동의. 네. 그거는 기본법에서 들어가. 아니요. 이거는 소방시설. 이거는 이제 아까 예시로 법이라는 건 장, 조, 그다음에 항, 호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여드린 거고, 자, 예시로 이제 제가 뒷장을 한 장 넘으면 예시했잖아요. 그거는 기본법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들어가요.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서 딱 치면 이건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것은 이제 법 공부하시면서 알아요. 이제 법이 몇 개인지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딱 들으면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서 나옵니다. 6조에 나오면 7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7항, 제6조 7항 다 보면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 등을 할 때는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죠.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요. 교수님, 혹시 교재에 있어요? 들어와 있는 거. 못 받으셨나요? 없어요. 그러면요, 선생님 여기 다녀오세요.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예. 자, 2권 받으셔야 돼요. 2장. 스테플러로 찍혀 있는 거 2개 다 받으셨죠? 예, 2개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2개. 하나요? 예, 2개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게 여러분 파란색으로 돼 있죠? 예. 이게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떠요. 파란색으로. 그러면 이거를 가서 내가 찾아볼 필요가 없어. 갔다가 마우스를 딱 대고 클릭을 눌러. 클릭을 눌러보면 바로 어디로 가요?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으로 딱 넘어가요. 자기가 딱 넘어가. 자, 밑에서 이제 보면은 다시 이제 시행령으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 이러이러한 이제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겠어? 여기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 딱 클릭 치면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그래서 이제 막 보고 있었어. 보고 이제 1항부터 막 보고 있는데 저기 3항에 뭐라고 뜨냐면 다시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동의 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안부령이라고 쓸게요.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이제 제출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 서류 그럼 뭐가 또 필요한데? 이거는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을 또 갖다가 딱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어디서? 시행규칙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쭉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법 보는 법.
교재에서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공부할 때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범위 어떠어떠한 규모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등의 범위 쫙 나오고요. 그 밑에 작은 번호로 이제 그러면 허가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그리고 또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검색을 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내가 보충으로 더 정확하게 원문으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법에서는 별표가 없어요. 본문만 있어요. 법은. 자, 그러면 법 볼까요? 본문하고 부칙만 있어요. 근데 시행령으로 가면 본문, 별표, 그 다음에 부칙. 별표는 뭐냐면 이 본문에서 자, 범위는 이래요 하고 했는데 자,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시설법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뭔지 알려면 그거는 별표 몇에서 몇에 따른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별표를 다시 찾아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 자, 공동주택부터 저 뒤에 복합건축물까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쫙 또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별표엔. 자, 그럼 이제 별표도 시행령에 있어.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무엇이 있냐? 본문, 별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럼 맨 아래는 뭐까지 있냐면 별표뿐만이 아니라 서식도 있어. 서식. 별지에 의하여. 자, 아파트 세대 점검한다. 그럼 아파트 세대 점검하는 외관 점검표 별지는 이렇다. 그런 거 어디서? 이런 별지. 별표뿐만이 아니라 별지에서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법을 공부할 때 본문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별표도 알아야 되고 별지도 알아야 되고 별지 속에 또 뭐 어떤 서식도 있다. 서식도 알아야 되고 아니요.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앞에서 교재에 이제 다 수록이 돼 있고요. 그것만 봐도 훌륭한데 내가 별도로 이제 실무적으로 진짜 서식이 필요해. 저 서식이 양식이 어떻게 됐느냐 알고 싶으면 들어가서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별표는 다 공부해야 되나요? 별표 가장 많이 공부하는 법이 어떤 법이냐? 시설법. 시설법은요. 별표 1에서부터 8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설법 범위가 엄청 많아요. 법을 찾는 방법. 궁금하실 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하면서 내가 1차 공부하면서 저 법을 찾아서 들어가야만 하나요?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대부분 교재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관계 법령의 지금 흐름을 제가 막 시설법 얘기하고 했는데 그러면 법 전체의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고 종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제일 먼저 소방법 했다가 나중에 기본법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지금 변경되기 전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말이 되게 길었어. 이거를 예전에 시설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종류가 기본법, 소방기본법, 공사업법, 그 다음에 시설법, 예방법, 다중법, 위험물 감옥의 뭐 시설의 형상 이것이 아니라 이게 위험물 관련된 법이에요. 법만 위험물법 이렇게 6가지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실 과목이. 예.
이 두 가지가 전에는 시설법하고 묶였다가 분리가 된 거죠. 소방시설에 대한 것, 소방시설과 관리에 관한 것은 시설법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어떤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지, 설치 대상이죠. 수용 인원을 산정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하고 면제받을 수 있는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면 면제를 받는지 등등 나오는 게 이 시설법. 자, 화재 예방법은? 화재 예방법은, 이게 이제 예방법은 화재의 예방. 뭐예요? 자, 점검을 할 거야. 점검을 할 거야. 그러면 선임돼야 되는 어떤 그 소방 안전 대상물의 선임 대상 주로. 그 다음에 교육을 할 때 어떤 대상물은 어떻게 불시할 수 있다. 어떤 대상물은 좀 위험하니까 일정 누구를 초빙해서 교육을 같이 해라, 훈련을 해라. 그 주기는 어떻다. 이런 것은 여기서. 다중법은 다중이용업소에 따른 법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여기 다중하고 위험물 법은 오늘 이 수업에서는 그냥 용어 정리 정도만 하고 끝나고요. 가장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요 4가지 법의 벌칙이나 이런 위원회 위주로 비교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총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 6가지 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법의 목적이 뭐느냐? 목적은 기본법 목적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도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는 거죠. 기본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본법이 가장 소방의 1순위야, 1순위. 뭐 하는 거예요?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구조구급 활동하고 구조구급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화재 재난체에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 구조구급까지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소방대 조직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소방대들이 소방활동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옵니다. 소방기본법은 전용 주차구역을 설정을 했다, 다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대상이 되면 설치를 해라. 자, 시설법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소방용품은 형식 승인, 또 성능 인증 제품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아무나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제품은 반드시 형식 승인 제품을 써야 되고 성능 인증을 안 받고 사용했을 때 어떤 불이익 당하는 거, 자, 요런 관리에 관한 거. 화재 예방은 의미가 그렇게 큰 부여는 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그래서 2가지 정도로 나누시면 되고 주로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의 정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각 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볼게요. 기본법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방 대상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방 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이 문제 가장 나오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이야. 메어둔 거, 남아있는 거, 고정된 물체. 떠나가는 선박은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게 냅둬야 돼. 붙잡지 마요. 그냥 가는 거는. 그래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대상물이고, 관계인이라고 하면 소관점이에요.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버스에 탄 사람은 관계인이 아니에요. 버스에 탄 사람은 이용자예요. 이용자. 자, 소방대는 이제 기본법이기 때문에 소방대의 정의도 나옵니다. 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저기 비슷비슷해요. 이거를 섞어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 소방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봐요. 그럼 막 3개가 다 짬뽕돼. 의용소방공무원. 의용소방공무원? 없는데요, 그런 거? 그건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가장 1차적인 문제예요. 1차 문제 다음 문제. 조직체는 공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대장은 말 그대로 소방 활동을 지휘 관할하는 그 소방 활동하는 장소의 우두머리,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공사업은, 자, 공사업법에서는 공사업법,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법이 6가지라고 했어요. 기본법 다음에 공사업법인데, 공사업법은 이 시설업과 시설법은 달라요. 시설법에 나오는 건 관리업이야. 업종은 어디서 그 기준을 얘기하냐면 공사업법.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하고 하는 거는 관리사잖아요. 네, 관리사. 그러니까 가장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게 시설법과 예방법이에요. 예.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25문제 중에서 10에서 11문제. 가장 많이, 둘이 합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시설업이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제일 먼저.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해야 돼. 그래서 설계요. 그러니까 건물 설계하고 나면 누가 일을 해요? 공사업에 등록된 사람이 공사를 합니다. 자, 공사하는 과정에 누가 있어야 돼? 감리해야 돼. 그래서 감리업, 거기다가 방염 처리업까지를 시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감리, 공사에 관한 그 범위. 자, 전문 설계업이면 기술사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전문 설계업이 설계할 수 있는 범위. 자, 공사업, 전문가 일반이 있어. 그러면 공사할 수 있는 범위. 자,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시설업, 즉 공사업법에서 자격이나 소방기술자에 대한 자격, 영업 범위, 선임, 대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다, 상주감리, 일반감리 또 구분하고, 또 그것도 나오잖아요. 면적이 얼만데 고급을 투입할 거냐, 특급을 투입할 거냐. 자, 소방 공사업이야. 이게 가장 헷갈려. 특급이냐, 고급이냐, 응? 중급이냐, 이 기준이 둘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거 비교해 주는 게 이제 공사업법. 자, 공사업법의 소방기술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술자, 소방기술자는 여기에 선임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관리사도 소방기술자에 들어가요.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술사, 그 다음에 기능사, 산업기사까지 모두 기술자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법,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된다는 시설법과 예방법에 나오는 정의를 좀 볼게요. 어떤 용어들이 나오느냐. 소방시설법에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등 여러분들이 관리사가 돼서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은 소방시설 등이에요. 그러면 소방시설은 5가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소방시설이고, 소방시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하면 소방시설 등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방화문, 방화셔터, 비상구. 이게 소방시설 등이다.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뭐냐? 아까 소방 대상물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차량,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 자, 이런 건축물, 이런 거였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그 소방 대상물은 소방 대상물인데, 용도, 규모,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화재 안전 기준을 예전엔 화재 안전 기준 해서 하나로 다 통합이 됐는데 지금은 나뉘었죠.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나뉘었어요. 자, 성능 기준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조를 설치해야 된다, 뭐 수위기 설치하고요, 사다리 설치하고요, 이런 뭐 조명 설비하고요, 이래요. 근데 기술 기준으로 가면, 자, 사다리를 설치하는데 고정식 사다리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 수의기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자, 실내에 조명 설비를 설치하고 이러면서 하나 문구가 더 디테일하게 잡혀 있는 거, 이게 기술 기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기술 기준이에요. 구조 원리에서 공부하는 거 기술 기준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창층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무창층. 창문이 없대요. 이게 무창층이야? 아니에요. 무창층이란 의미는 창문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거의 창문이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설치 대상을 가면 항상 지무가 따라다녀. 얘네 둘이. 지하층하고 무창층이 꼭 세트야. 그래서 무창층이 꼭 지하층 같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무창층은 지상층이에요. 여기 같이 지상층이에요. 그럼 계구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계구부가 그 바닥 면적,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야. 즉, 계구부가 있긴 있어.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한데 내가 그 층의 바닥 면적을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계구부 면적을 다 더했어. 그런데 바닥 면적보다 30분의 1 이하야. 그러면 거의 계구부가 없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계구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위험 요소가 크니까. 위험 요소가. 창문도 계구부에 들어가는. 그렇죠. 아니 깨지지 않는 약간 이렇게 밀폐된 창문도. 아니죠. 계구부.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계구부는 뭐냐면 계구부는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계구부예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계구부, 열린 입구. 이게 계구부예요. 닫혀있는 밀폐된 거는 계구부가 아니에요. 닫힌 거예요. 저렇게 열 수 있는 저게 계구부예요. 다 닫혀있으면 잠겨있는 거는 그냥 밀폐 창이야. 창문이 아니고 창. 예.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 도로 또는 공지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계구부.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외부 또는 내부에서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 이 조건, 5가지 조건, 이제 이건 아주 중요해요. 2차에서도 무창층의 정의를 쓰세요. 이 무창층이 다중으로 넘어가면 밀폐 구조의 영업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계구부여야 해요. 그 계구부의 면적을 다 더했는데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다. 거의 없다라고 보겠다. 그러니까 그냥 너네 저 무창층이야. 무창층이면 450제곱미터 이하야. 그럼 너 비상조명 등 해. 이런 거죠. 무창층이니까 이제 위험 요소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무창층 정의 이거 잘 나와요. 네, 다중으로 가면 밀폐구조, 영업장 이렇게도 말을 바꿔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째 화재 예방법이에요. 화재 예방법. 용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재 안전조사. 이게 전에는 특별조사, 소방 특별조사라는 게 화재 안전조사라는 문구로 바뀌었어요. 소방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사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특별조사가 떴다. 그러면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야. 누가 그러죠?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그러죠? 특별조사 떴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다. 그러면 하나 서류 다 봐야 돼. 진짜 막 기본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거 다 봐야 되고요. 뭐 기술 인력 뭐 문제 없는지, 현장 어떤 뭐 비치해야 되는 뭐 기록부 이런 거 다 있는지, 특히 현장은 더 심해. 자, 이런 모든 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관서장이 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해서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 관계 법령에, 그러니까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공사업법, 뭐 기본법, 시설법, 예방법, 모든 관계되는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
그 문구가 이제 화재 안전조사로 바뀌었고요. 특별조사가. 자, 그 다음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예요. 화재 예방법이니까 예방 차원이 많아. 불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미리 예방을 하자. 그래서 예방 강화 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은 시도지사가 해. 소방청장은 요청할 수 있어. 이거요. 소방 강화 지구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없네. 요청은 할 수 있어. 지정은 시도지사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러면 어떤 데가 화재 예방 강화 지구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아주 출제 잘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는 화재 예방 안전진단. 화재 발생이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 규모가 크다고 예상되는 대상물의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서 결론적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게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에요. 이거 좋은 거죠. 예, 이거 좋은 거예요. 자,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용어가 다중이용업이란 뭐냐? 불특정 다수인 뭐예요? 고정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그런 업종 중에 화재 발생 우려가 크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중이용업 종류가 뭔지를 알려면은 시행령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얘 이제 파란색으로 뜨니까 자, 파란색으로 뜨니까 갖다 딱 이렇게 클릭하면 다중이용업 종류가 쫙 나오는 거죠. 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시설 등이다 하면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안전시설 등을 이제 설치 기준이 아주 중요하죠. 뭐 비상구는 어떻게 설치해라. 자, 이런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안전시설 등의 종류는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 음향 차단기,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창문을 안전시설 등이라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에 대한. 자, 화재 위험 평가 용어 나오고요. 이 화재 위험 평가를 위해서 별도로 기관이 또 지정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밀폐구조의 영업장, 앞에서 봤던 시설법에서 봤던 무창층이라는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무창층. 비상구는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비상구 설치 기준만 알면 다중이용업은 그냥 거의 법에서 나오는 거 반은, 한 4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거의 한 2문제는 가져갔다라고 보일 정도로 비상구의 설치 기준이 이건 정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라. 뭐 2층 이상의 영업장이냐, 복층 구조의 영업장이냐, 또 영업장 위치가 뭐냐, 한 층만 있느냐, 그러면 비상구를 어떻게 설치해라. 근데 비상구를 설치하는데 또 제외될 수 있는 조건도 있다. 비상구만 한 2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비상구만. 이 비상구에 대해서 만약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행령과 규칙을 저희는 하나의 표로 다 정리를 했어요. 어떨 경우에 어떻게 해라, 예외조항. 자, 이거를 하나의 표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보시지 않아도 공부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물관리법에서는 용어는 많죠. 뭐 지정수량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의야, 정의. 지정수량을 외워야 하는 것은 또 많죠. 뭐 1류다, 6류다. 그것은 1류부터 6류까지의 지정수량이 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법이 아니고 어디서? 물론 법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보다는 위험물 법, 그러니까 우리 위험물 과목, 4과목이죠. 4과목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고, 우리는 위험물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선임해야 되는 대상도 나오고 또 제조소 등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자,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 셋 다를 포함해서 제조소 등이라고 하고, 중요한 게 지정수량이에요. 지정수량 이상이 되면 별도로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정수량이라는 게 뭐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지정수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개정사항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